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서 필액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서는 해서에서 변화 발전이 돼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자,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조금씩 진화해서 만상이 되듯이 예술계에서 특히 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전서의 기본 필액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굵기가 일정하고 양극단에 둥근 형태가 붙은 이 굵기가 일정한 이것이 전서의 기본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서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꼬챙이로 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굵기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 와서는 붓이라는 게 개량이 되면서 굵고 가늘기가 생기면서 글꼴이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던 글꼴이 붓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붓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붓을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냐에 따라서 첫 핵의 모양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붓을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자, 그래서 대체로 볼 때 전서가 똑바로 들어가서 똑바로 나온 기본 형태라면은 예서는 어떠냐? 약간 이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이 형태를 취하면 붓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대체로 이 앞에 모양을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도 도출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 끝 모양은 어떤 모양이 라도 관계는 없지만은 전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모양을 평행 사변형의 꼴을 취하고 있어요. 예서의 기본 꼴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 꼴이 여기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각도가 전서는 360도에 절을 했다 그랬죠. 요거는 360도 기준에서 이쪽으로 여깁이 돼서 이쪽으로 붓이 꺾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서를 보면 전부 이 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꺾여 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붓을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 나올 수도 있고, 붓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밑으로 드는 게 위로 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의 기본 꼴은 대체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뒤에 우리가 또 이 예서가 발전돼서 나오는 해서가 또 나오는데, 해서는 요하고 또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해서는 붓을 이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돼요. 전서, 예서, 해서의 기본 꼴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기본 꼴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 기본 꼴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필액에 굵기가 추가된다 그랬죠. 굵기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굵기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허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미해지면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의 기본 꼴은 이렇게 돼서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전서는 이거예요. 예서는 굵기가 생기면서 완전히 성숙하면은 이런 필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역시 이런 핵이 나옵니다. 이런 핵이 나와요. 이 글꼴이 원리가 나와요. 완전히 성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올챙이와 개구리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서는 올챙이 때나 개구리 때나 똑같아요. 그게 전서고, 예서하고 해서는 올챙이 때하고 개구리 때가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서도 이렇게 이 원리에서 시작은 하지만 성숙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거하고 반대죠. 반대가 돼요. 자, 그렇고 그래서 예서의 기본 핵은 요 기본 핵과 미성숙한 작은 짧은 미성숙한 올챙이 핵하고 성숙한 개구리 핵, 요 두 개를 잘 이해하면은 모든 예서를 쉽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이 전설을 이야기할 때도 모든 것은 이 점에서 나온다 그랬죠. 핵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이 먼저지만 그것이 줄으면 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 모든 이 획이 줄으면 이거 어디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줄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예서의 점이 돼요. 그런데 예서에는 점이 없습니다. 전서에도 점이 없고 예서에도 사실 점은 엄격한 점은 없어요. 해서에 가야 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획이 줄어서 점이 되는데 전서에서는 점이 없어 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에서는 획에서 점으로의 이동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획이 점점 짧아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서의 과정입니다. 해서에 가서 점이란 게 생겨요. 자, 그래서 요 획을 기준으로 해서 예서의 획의 원리를 삼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획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머리 부분하고 이 꼬리 부분하고 동물도 그렇죠. 머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몸통은 비슷하고요. 꼬리가 좀 차이 나고 그런데 이 가로획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만획의 기본이에요. 다만 이게 밑으로 서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서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거 그죠? 똑같죠? 예. 이래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얘를 90도, 45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방향인 가로와 세로, 빗금, 사선 이 네 가지 획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전선은 다 똑같았죠. 그렇지만은 예서에서는 요 네 가지 방향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로 꺾기는 뭐냐? 이렇게 꺼주고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꼬리가 없는 것도 있고 제일 있는 것도 성숙하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예. 요 기준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요거거나 요거 1번이거나 2번. 그런데 요 밑으로 핵은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핵은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꼬리가 안 생기고 그냥 딱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끊기는 경우가 있고 요 핵이 약간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약간 더 각도가 이렇게 감겨서 갈고리로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갈고리로 이렇게 이런 핵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획의 변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리는 수도 있고 이것처럼 잘리는 수도 있고 이 획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예서에서 보면은 이런 획이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이 구획이라고 그러죠. 갈고리 핵. 이것도 역시 이 가로핵의 이 파임이라고 하는데 파책. 예서에서 가장 이 특징적인 핵을 이 파책이라고 합니다. 파책. 파책이라는 것은 물결파예요. 다칠체. 물결 치듯이 이렇게 와서 퉁 치서 촥 뽑아 올리는 이거 파책이라고 그래요. 이 파책이 결정적인 애죠. 그래서 요런데 그리고 세로꺾기에서는 파책이 변력이 이렇게 해서 갈고리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로액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로액이 세로액이죠. 그 다음에 이 45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거 해석해서 벼렉이라고 하는데 삐침이에요. 삐침인데 이 벼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이 나오는 이른바 별은 삐칠 별이에요. 벼렉은 머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별이라고 그래요. 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갈고리가 지는 수 있어요. 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구가. 삐침 갈고리. 삐침 갈고리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와서 붓을 차차차차 들어서 뾰족하게 하는 것이고, 요거는 순간적으로 꽉 눌러서 뭉퉁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 인자를 쓰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딱 꺾어서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끝을 차차차차 빼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서 전이라는 데 해당됩니다. 서의 기초에서 우리는 전이라는 걸 했는데, 완만하게 각도를 이루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여기서 탁 오면서 순간적으로 각을 딱 만들면서 바로 방향을 탁 바꾸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절을 하면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벼렉은 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예를 들면 이런 글자를 쓸 때 여기 바깥에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요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돼요. 너무 두 개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획은 이 두 가지 끝놀림에서 두 가지 뾰족하게 빼는 방법과 뭉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것은,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세로 이쪽 했죠. 이번에 이쪽으로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됐죠. 기본 핵이. 이쪽으로 나오는 핵은 중간에 오다가 그냥 끊는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45도 좌측 상방에서 우측 하단으로 나오는 핵은 무조건 백으로 되어 있어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빼는 거는 이렇게 뭉치는 핵이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빼는 핵은 무조건 파책이 들어가는 것이 예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가로 핵은 이게 기본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그냥 끝이 오다가 스톱하는 경우예요. 내리꺾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서 스톱하는 핵이 있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와서 갈고리가 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각도가 좀 틀리죠. 그 다음에 빗금으로 내려오는 핵, 두 핵은 어떠냐?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이쪽에서 이래 오는 핵은 이래 와서 기본 원리를 따르는 핵이 있고, 끝이 뾰족하게 빠지는 핵이 있고, 하나는 어때요? 이렇게 와서 딱 꺾어서 오는 요 끝 처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 벼렉은, 책핵은 예서에서는 요거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북끝 처리를 중간에 중단하는 핵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북끝을 처리하는 방법이 가로, 그죠? 세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빼거나 뭉치거나, 이쪽은 빼는 거. 요 네 가지 방법이 예서의 네 가지 방법이지만 사실은 원리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예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이 머리를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머리는 이 획이
들어가는 조건에 따라서 이것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에서는 그게 없는데 예세에서는 만약에 사람 인자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거는 위에 받치는 게 없죠. 받치는 게 없죠. 그때는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늘 천자 같이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위에 약간 받치죠, 그죠? 이렇게 하늘 천자 같이 받칠 때는 이것이 약간 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얘는 이제 크지만은,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위에 덮었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져서 거의 뾰족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에서의 기필의 원리는 그 상황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아무 그리낌 없을 때는 그대로 다 살지만은 그 상부 구조에 따라서 약간 작아지거나 이건 크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는 좀 작아져서 이렇게 끝에 비해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작이 완전히 쇠퇴돼서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이런 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획도 마찬가지, 이쪽 획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하늘 천자를 이렇게 썼을 때 이 획 있죠. 이때는 여기에 하늘 천자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획은 시작이 이 획인데 이 시작이 생략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머리가 없이 이쪽만 존재하는 겁니다. 머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는 것은 그 어떤 글자의 구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글씨는 그 경우를 잘 따져서 그 구조물을 잘 갖다 넣는다는 거죠. 예, 그 어떤 구조에 따라서 구조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목수가 좋은 집을 지을 때 그 어떻게 가구를 잘 맞춰 넣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예스에 대한 기본 원리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자 보니까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로 한 일자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 글자의 구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예스를 쓰는데 큰 의문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기를 통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